잃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전문의 강민조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민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나요? 얼굴의 주름은 인생의 경륜을 알 수 있는 흔적이라고 하지만 네. 이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다릅니다. 아, 특히 노화에 따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얼굴 주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주름과 얼굴 탄력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난 주름이나 처진 피부를 끌어올려 보다 젊고 생기 있게 보이는 인상을 만들 수 있는 안면거상술은 흔히 고려되는 수술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나 안면거상술이 가져다줄 결과만 생각하고 잘못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부작용을 앓거나 재수술을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오늘은 주름 제거를 위해 많이 선택하고 계신 안면거상술의 주요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안티에이징 성형, 회춘 성형이라고도 불리는 안면 거상술. 주로 주름이 깊고 피부 처짐이 심한 중장년층, 노년층에서 가장 활발히 시술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부분들, 또 부작용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주름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내려보고 갈까요, 선생님? 네. 주름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피부 표면에 생기는 골을 의미합니다. 눈가나 입가와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잔주름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 얼굴에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주름과 관련된 주요 부위는 팔자주름, 그다음에 이제 입가의 마리오네트 주름, 이제 조울이라고 부위는 볼처짐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턱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처지고 얼굴 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주름, 탄력 저하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의 변화, 왜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는 크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화와 외부 요인에 의한 노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시간 경과에 따른 노화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노화가 진행되므로 피부 속 콜라겐의 생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탄력 저하와 함께 모공, 넓은 모공과 피부 처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로 부드러운 잔주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물론 주름은 여러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화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주름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요즘에는 외모가 경쟁력, 그리고 동안 외모라는 말이 나왔듯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기관리 지수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사회적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더욱 젊고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처럼 나이 불문하고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더 젊고 건강해 보이도록 외모를 가꾸고 유지하기 위해 안티에이징 수술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술은 본인의 컴플렉스나 자신이 없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사회활동이나 본인이 생활하는 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주름이 생긴 걸 뭐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름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준다. 그러면 치료를 좀 고려를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주름 제거를 위한 안면 주름 성형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면 주름 성형은 얼굴 부위에 늘어진 피부나 근막을 당겨 늘어난 조직을 제거하여 봉합하는 수술인데요. 부위에 따라서는 이제 눈 주름 성형술, 뭐 눈썹화 거상술이라든지 뭐 이런 수술들이 있고요. 네. 이마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시경 이마 거상술, 혹은 이제 중안면부나 하안면부에 넘어가게 되면은
안면거상술, 목주름 성형술 등으로 나뉩니다. 그렇군요. 네, 주름 제거술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안면 거상술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주름 제거 성형술이라고 하죠. 이 안면 거상술, 정확히 어떤 수술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안면거상술은 노화로 인해 처진 얼굴이나 목의 주름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수술입니다. 이제 안면거상술의 핵심은 노화로 인해 쇠약해진 근막층과 지방층, 피부층을 모두 동시에 당겨 아, 근본적인 주름 개선과 처짐 개선에 힘을 기울이는 것으로 피부의 가장 바깥쪽인 표피부터 진피, 피하 지방층, 근막층에 이르기까지 각 피부층을 모두 당겨주는 방식으로 더욱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리프팅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안면 거상술 외에도 얼굴에 흔히 하는 수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면 거상술과 함께 요즘에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수술 결정을 위한 상담을 받을 때 또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피부 상태, 노화의 정도, 개선하고자 하는 범위에 알맞게 적합한 수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셔야 그에 따른 효과와 유지 기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만족도 높고 안정적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면 거상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1대1 개인 맞춤 상담을 통해 충분한 상담부터 아주 세세한 수술 계획까지 결정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 계획부터 좀 꼼꼼하게 세우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면 거상술 하기 전에 어떤 검사를 시행하게 될까요? 네, 특별히 안면 거상술 전에 검사가 필요하진 않지만 일단은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은 수술 전에 담당하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복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는 이제 출혈성 경향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안면 거상술의 그 수술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우선은 수술 전 환자분과 충분한 상담을 해서 수술 부위를 디자인한 후에 마취가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를 절개 후에 피하 박리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피부와 피하 지방층 밑에 스마스라고 하는 얼굴의 근막층이 있는데요. 이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박리한 후에 거상을 하여 정확히 고정하고 나면은 겉에 피부 자체가 이제 늘어진 피부가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그 늘어진 피부만큼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시술이 안면 거상술입니다. 네. 전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략 한 2~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는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는 병원도 많아지고 또 성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다 보니까 수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늘어나는 그 수요만큼이나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안면 거상술 가볍게 수술 결정을 내리고 해서는 안 되겠죠, 선생님? 네, 먼저 안면 거상술은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 및 그 밑에 있는 하부의 근막층, 스마스라고 하는 근막층을 박리해야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환자의 위험 부담 또한 높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자칫 신경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안면 신경 마비를 초래할 위험도 있고요. 또한 임상겸이 부족하면 피부를 고르게 박리하지 못해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리프팅이 진행되어 얼굴에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수술인 만큼 따를 수 있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안면 거상술로 인한 문제점, 부작용 자세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부작용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안면거상 수술 이후에 가장 흔하고 조심해야 하는 합병증은 혈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종은 수술 후 수술 부위 안쪽에 피가 고여 있는 상태로 굳는 것을 말하며 수술한 부위에 어느 정도 출혈이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네. 괜찮긴 하지만 피가 일정 이상 고이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혈종이 생기지 않도록 수술 후 일정 기간 피주머니를 달거나
수술 부위를 압박하는 등으로 혈종을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많은 피가 안에 고여서 혈종이 생긴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으며 불룩하게 흉처럼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초기에 잘 발견하고 이를 주사기로 제거하거나 봉합사를 제거하고 직접 혈종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처치할 수 있으므로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흔한 부작용으로는 수술 부위의 감각 이상입니다. 이 증상은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네. 네, 안면거상술은 피부와 근막층을 들어서 당긴 후 주름이 펴진 상태에서 다시 고정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가지의 끝부분이 잘려나가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피부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신경이 자라나서 회복되므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두 가지 부작용 모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지거나 또 초기에 발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면거상술을 받고 귀의 흉터와 함께 귓불이 길게 처져 보이고 심하게 늘어난 아, 칼기로 받게 되는 칼기 변형을 들 수 있는데요. 네. 안면을 리프팅할 때 피부 조직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하고 그 발생으로 인해 귀 주변의 흉터가 늘어지고 그와 함께 귓불이 당겨지기 때문에 귓불 모양이 변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흉터의 벌어짐이나 칼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안면 거상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네. 제대로 된 안면 거상이란 피부 박리 시에 그 피하 지방층과 근육층 사이에 있는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반드시 함께 당겨주어 피부의 긴장도를 낮추어 안면 거상의 효과와 유지력을 높이는 수술 방법을 말하는데요. 즉 거상의 긴장도, 텐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상의 긴장도가 스마스라는 근막층에 걸리게 하고 피부는 긴장도 없이 봉합을 해야 합니다. 스마스를 제대로 박리하여 거상하고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부만 당겨서 고정할 경우에는 귀 조직에서 가장 고정력이 약한 귓불 부위에 늘어지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 피부는 잡아당기면은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 봉합 부위에 긴장도가 걸리게 되면은 귓불 자체가 늘어나면서 칼기 변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칼기에 대한 교정 수술도 가능한 거겠죠, 선생님? 네, 물론 칼기에 대한 교정 수술도 가능합니다만 귓불 주위의 간단한 수술로만 교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부터 안면거상 재수술을 제대로 시행하여 아, 귓불에 걸리는 긴장도를 스마스라는 근막층에 걸리게 하고 귓불의 모양을 원래대로 교정하여 피부를 봉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재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때 정확히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근데 얼굴에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흉터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흉터가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선생님? 사실 안면거상을 하게 되면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흉터는 조금 남을 수 있는데요. 다만 안면거상술 절개 부위에 흉터가 잘 안 띄게 옅어지느냐 아니면 눈에 잘 띄고 진하게 남느냐 둘 중 하나이겠죠. 네. 안면거상 수술 후 흉터 부위가 눈에 잘 안 띄고 옅게 남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안면거상술이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즉 피부만을 당기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층 아래에 있는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박리하여 제대로 거상을 하게 되면은 긴장도 자체가 근막층에 걸리고 피부의 봉합 부위에는 긴장도가 없게 봉합이 되게 되면은 흉터도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절개와 봉합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는 안면 거상술이 많은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또한 안면 거상 수술 후 흉터 부위가 누가 봐도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이려면은 일직선으로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귀 라인의 모양에 따라
최대한 안 보이게 절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안면 거상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이 밖에 안면 거상술 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 외에도 수술 후 감염이라든지 신경 손상,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 관리를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개인 맞춤형 안면 거상술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한 안면 거상술을 잘하는 병원을 선택해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부작용이 심할 경우 이제 결국 재수술을 받아야 할 텐데요. 재수술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네, 안면 거상 재수술의 경우 대부분 이전 수술 받은 후에 효과가 미비하거나 칼기 변형, 그다음에 흉터가 심하다는 이유로 이제 재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위주로만 당길 것이 아니라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제대로 박리하여 거상의 긴장도는 근막층에 걸리게 하고 피부에는 긴장도 없이 수술을 마무리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안면 주름 성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또 안면 주름 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면 거상술은 흔히 시행되는 눈 성형, 코 성형에 비해 좀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겉에 피부만을 당기는 것이 아니라 스마스라는 근막층을 제대로 박리하여서 거상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칼기 변형이라든지 과도한 흉터라든지 그다음에 재발, 효과 미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술이 진행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만족된 결과를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성형외과 전문의 강민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